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장주에는 현대 AMD 들어가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들어가 있습니다. 꼬리주에는 메타바이오메드, 루닛이 들어가 있네요. 현대 AMD, ADM이네요. 네. 자, 일단 오늘 뭐 현대바이오도 그렇고 바이오 관련해서도 상한가 간 종목들이 꽤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네. 관련해서 대장주로 뽑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제가 최근에 밀고 있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후속타, 네. 이제 거실 바닥파. 어. 거래량이 실렸는데 거기가 바닥이라면 매수하십시오. 거래량이 실렸는데 거기가 천장이라면 떨어지면 아프니까 조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와중에 현대 ADM 같은 경우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거래량이 가장 바싹 말라 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드렸는데요. 결국 거실바닥파에 대한 적중이다라고 이 대장주를 선정했고요. 꼬리주는 이제 거실바닥파의 레이더에 잡혔습니다라고 선정을 했으니까요. 꼬리주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ADM 이전에도 한번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CRO라고 해서 임상시험 수탁기관입니다. 결국엔 임상 1상부터 3상 또는 4상까지에 대한 대행과 그리고 시판 후 조사라고 해서 PMS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인데 결국 이것만 하면 무언가 돈이 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4년도 현대바이오사이언스에 인수된 이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된 치료제 후보 물질인 페니트리움에 대한 개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 유명 석학인 아이작 교수가 방한하여 이 임상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임상 수탁 기간을 넘어서 무언가 우리도 기술력을 갖춘 바이오텍으로서 거듭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레이더의 61선 그리고 다시 121선에서 한 차례 반등한 이후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음량 아래 꼬리 달리면서 61선에서의 횡보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량이 가장 바싹 말라 있었던 요때를 지나고 나니까 오늘 장중에 25%까지 반등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여기까지 이제 목표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윗꼬리를 달리면서 거래량이 조금 터졌습니다. 그러면 몸통과 윗꼬리의 크기 그리고 윗꼬리가 달렸는데 그 구간이 되돌림 자리에서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렸다라고 한다면 일부는 익절해야 된다라는 모습으로서 거래량이 실렸는데 바닥이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고 거래량이 실렸는데 그게 되돌림 자리 또는 윗꼬리가 몸통보다 길다라고 하면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공식으로서 여러분들이 거실 바닥파, 네. 거실 바닥파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상당히 또 좋아하시다가 똑같은 이론이죠. 거실 바닥파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지만 오늘 대장주 하나마이크론을 들고 오셨는데 박스권이 좀 갇힌 듯한 모습이다가 오늘 시원하게 돌파 흐름 나오고 와, 거래량도 오늘 뻥 하고 터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대장주 하나마이크론 내일도 좀 달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를 봐야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자신 있는 각도 확인했고 네. 그다음 또 속눈썹으로 부품 챙겼고 어. 그리고 또 예쁘게 방송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이클 뒤에 우리가 본격적인 후공정 패키지 이런 구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그 중심에서 하나마이크론을 지속해서 연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진주 1부를 아마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은 없지 않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반도체와 패키징 후공정 기판, 이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왔는데요. 오늘 시장 트럼프 관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를 돌렸습니다. 정말 어쩌라고 이 반응으로 반격한 게 반도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HBM 밸류 체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AI 반도체는 이제부터는 설계가 아니라 어떻게 쌓느냐의 싸움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제가 패키징이 있고 패키징의 대표 엔진은 하나마이크론이다. 패키징, 기판, 후공정, 테스트 이 부분까지 모두 다 연결해서 제가 이수페타시스, ISC 그리고 심텍, 제우스 등등 신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으로 갈 거다라는 말을 연이어서 해왔습니다. 2차 전지가 산업이 살아있다라는 체력을 확인을 했고 로봇이 급발진을 해주었고 이제는 반도체가 시장 체력을 다시
다시 한번 검증해준 상황입니다. 이건 구조 전환이 아니라 주도주 유지 신호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HBM이 기술이라고 하면 이 패키징은 기술이 가장 먼저 앞단에선 돈이 되는 기업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로봇을 공략하면서도 이 로봇 본체에 대한 것들도 본체지만 SPG 같은 감속기 이런 부품 업체들 집중해서 공략을 해왔습니다. 돈이 제일 앞단에서 먼저 벌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요. 반도체도 같은 구조로 흘러갈 흐름이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삼전닉스가 HBM에 대한 생산을 늘릴수록 제일 바빠지는 기업이 바로 하나마이크론 같은 후공정, 전공정, 패키징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지금부터 추격 매수의 관점이냐?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추가적인 상방을 우리가 대응을 해보되 이 종목으로 인해서 확산될 다른 종목들을 다뤄보셔야겠죠. 오늘 쌤과 함께 강의 그리고 꼬리주, 포트주에서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채널은 고정해주시고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 또 새로운 신고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꼬리가 아주 짧게 거래량이 가장 많이 들어온 상태가 지금의 상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종목 이제는 이 종목을 굳이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눌리는 구간대를 노려보자라는 관점이고요. 지금으로부터는 보유자의 관점에서 내일 아침에 상승 흐름을 추가적인 상승폭을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확산 흐름 이어갈 종목들 꼬리주에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의 흐름 살펴봤고요. 꼬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 최근 들어서 바이오의 남자로 거듭나면서 들고 오시는 종목들도 대부분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만 지금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메타바이오메드, 자, 이 종목도 지금 구간 바닥권에서 이제 거실 바닥파 네. 준비가 좀 가능한 종목일까요? 네, 거실 바닥파의 레이더가 적중했던 종목은 현대 ADM. 그리고 거실 바닥파가 새롭게 찾아낸 종목 중에 하나는 메타바이오메드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늘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동그라미를 치고 나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음량 횡보 흐름들이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도지형 캔들이 오늘 아래꼬리 윗꼬리 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모색하고 현재 이 매물대를 소화해가는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을 소화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바닥에서부터 이제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되돌림 자리 그리고 3차 저항선까지 올려보고 수익률 극대화 라인까지 이렇게 올려본다면 차곡차곡 이 허들을 넘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1차적으로 매물 소화와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다면 그 다음 자리는 결국 121선 돌파 자리인 5,500원 언저리 그리고 나서는 수익 실현 라인과 가장 근접한 6,400원에서 6,500원 라인까지 일단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보여집니다. 이 메타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다라는 것과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이 시작됐다. 이 기업은 치과용 재료인 근관 충전재와 그리고 생분해성 봉합 원사라고 한다면 수술용 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술용 실도 마찬가지로 어제 리브스메드나 다관절 수술용 복강경 기구 이런 것들 다 일회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납품이 되고 소모성 부품과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수술용 원사 같은 경우 수술용 실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게 쓰고 다시 걷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최근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환율 시대의 효자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치과용 근관 치료제 분야에서는 글로벌 탑 7 안에 들어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제약바이오가 무섭다. 제약바이오는 조금 접근하기가 그렇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실적이 나는 종목들을 보신다면 충분히 대응해 볼 만한 기업으로 메타바이오메드 말씀을 드리고요.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는 실력 있는 기업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바닥파가 포착한 오늘의 꼬리주 메타바이오메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꼬리주 루닛 들고 오셨어요. 자, 지금 AI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 힘을 좀 많이 못 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달릴 때도 별로 달리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힘이 약간씩 모이고 있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데 꼬리지를 들고 오신 건 이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논란의 루닛입니다. 한 2주 전에도 의료 AI에 대해서 인사이트 큐를 할 때 저는 여전히 루닛을 말씀드렸었고 네. 좀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일단 목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슬슬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루닛 최근 뉴스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라고 하면 적자 확대라든지 실적 부담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본질이 훼손된 게 아니다. 심리의 무너짐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의도된 급락의 자리로 보인다라고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하게 같은 관점이고요. 이 루닛은 CT 그리고 또 엑스레이 그리고 유방암 검사 같은 영상에서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AI가 먼저 찾아주는 시스템을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진단 보조 AI 플랫폼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서 저는 이 코스닥 종목에서 적자가 논란이 된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들은 성장주들이고요. 실제로 반도체 소부장 외에는 실적이나 매출 밸류로 평가할 수 없는 기업들이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 종목들도 웬만해서는 말 그대로 성장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주들이 포진되어 있는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루닛 같은 경우에는 적자 그리고 매출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 회사에서는 아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 바이고 심리가 무너진 구조 때문에 급락과 행보를 이어온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코스닥 종목들을 볼 때 뭐라고 코멘트를 드렸냐면요. 이 종목의 체력보다도 내가 이 종목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체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AI 의료 기업의 구조는 초기에는 이 연구개발과 글로벌 병원에 진입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용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독형 수익 모델을 확대해 나가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전개가 되는데 루닛은 지금 초기에서 중기 단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병원에 들어가고 데이터를 쌓고 또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구간이다라는 건데 이걸 IT 기업으로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아마존의 초창기 구조랑 비슷한 구조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고요. 매출은 늘지만 이 적자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시장 선점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이 의료 AI는 한번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병원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 진입이 가장 어렵고 들어가면 장기 수익 구조로 쌓아갈 수 있는 구조로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AI 투자가 반도체에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생명을 유지시키는 헬스케어 쪽으로도 확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코스닥 활성 정책과 성장주가 밀어주기가 지금 뒷받침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기세주로 등극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혹시나 이 종목을 최근에 아프게 손절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루닛이 혼란스러웠던 건 이 기업의 본질이 훼손돼서가 아니라 이 종목을 버틸 만한 체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합니다.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지금 구간 또한 그리고 논란이 있었던 구간 또한 4,000원대 밴드의 구간입니다. 4만 원 그리고 44,000원 이 구간에서 우리가 혼란을 겪었었던 건데 멀리서 봐도 상승을 시작했던 초입의 가격과 다름이 없다라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여전히 이제부터 다시 한번 심리를 회복해줄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48,000원부터 5만 원대, 5만 5천 원대까지도 빠르게 열릴 수 있다라는 관점은 동일하고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지금 관점에서도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인사이트 Q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내일 시장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전 닉스 시원하게 달려주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소분장들이 들썩들썩할 텐데 추격 매수 타이밍일까라는 질문을 두 분께 드려봤습니다. 자,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당연하다, 예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면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은 가온칩스 세미5를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뭐 조금 전 채팅방에 세미5 관련돼서 전략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라고 했는데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바로 달려들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자라는 의견을 좀 주시면서 종목은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ISC를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허바석 파트너. 자, 지금 뭐 전 종목은 아니겠지만 반도체 관련돼 있으면 조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충분히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5월, 6월까지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가이던스 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엔비디아의 23년도 2분기 실적 가이던스 상향과 유사하다.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메가 사이클의 톤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4 관련된 소식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컨퍼런스 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가이던스 전망치가 담겨 있겠죠. 그 전망치에 대한 입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오늘 강한 반등이 악재에도 불구하고 나타났다. 대외 충격은 단기적이고 정책과 기대감은 더 강하고 오래 갈 것이다라는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도 이번 실적 가이던스 발표에서는 파운드리와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의 베스트 파트너사인 가온칩스나 그리고 삼성의 기술력의 맏형이라고 볼 수 있는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제가 포트에 지금 담고 있는 설계 플랫폼의 신인 강자 루키스타, 라이징 스타라고 볼 수 있는 세미파이브 이 세 종목에 대한 주가 반등이 오늘 시장에서도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점들을 보신다면 목요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가이던스와 그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파운드리와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초점을 조금 더 맞춰보시고 세미파이브 질문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엔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3만 원 위 그리고 32,500원 그리고 35,000원까지 1, 2, 3차 목표가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적어도 목요일 이후에 3만 원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는가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지은 파트너. 자, 일단 두 종목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 지금은 또 올라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무조건 달려들기보다는 좀 관망하자 이런 의미도 있는 건가요? 제가 중립의 의견을 놓은 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지수 추종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중립에 대한 의견을 놓고 네. 이제 그 흐름을 따라서 확산하는 종목들, 소부종 종목들을 보자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네네. 하나마이크로는 제가 대장주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에서 추가적인 내일의 상방 구간을 대응해보자 라는 의견이고 결국에는 이 핵심 장비 포함해서 패키징, 기판, 그다음 테스트, 설계, 소켓 쪽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전 오늘도 대안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삼전닉스가 신고가입니다. 이거는 시장이 정말 강하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준 신호인데 지금 반도체가 AI 메모리 중심의 구조적 상승 구간이잖아요. 이 모든 종목들이 부담스럽게 단기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담스러운 종목들을 같이 우리가 들이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 때문에 유행을 따라하는 애들 요즘에 두바이 쫀득 쿠키 유행이잖아요. 이제 새로 다시 한번 아몬드 쫀득 쿠키가 이어서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유행을 따라오는 종목들. 이 삼정리스를 따라와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마이크론이 강했고 그 다음으로 따라올 수 있는 종목들 한미 반도체라든지 가온 칩스라든지 전력 반도체. 제가 SK 하이닉스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한미 반도체를 보시고 삼성전자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DB하이텍을 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현대모비스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소부장 탑픽은 이 후공정 핵심 라인인 하나 마이크론, 테스트 소켓, 뭐 ISC라든지 이런 종목들 제가 오늘 쌤과 함께 강의해서 다 준비를 했거든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살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우주청 민간 사절단 파견 이야기. 자, K 우주기업 14곳이 동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중에 탑픽은 과연 어떤 기업이 될까요? 오늘 뉴스가 뜨면서 가파르게 움직였던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마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허바스 파트너의 이야기가 계속 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두 분은 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석 파트너는 변함없이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네,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이노스페이스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두 분 다 일단 스페이스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허바스 파트너,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수익률도 지금 제법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진짜 주식 일부 포트폴리오 내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는 종목들 그리고 네. 90%도 넘어가고 있고 그런 종목들 결국엔 세 종목입니다. 비츠론 엑스텍, 그린광학,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최상단에 있는데 한 2주 됐습니다. 100%가 도달을 한지도. 근데 위아래 올라가면서 뭐 90%로 내려왔다가 다시 100%로 올라갔다 하고 있는데 익절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익절을 안 하는 이유는 다음 달 5일입니다. 나사에서 아르테미스 2호기 결국 유인 달 탐사선을 발사 예정으로 일정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벤트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르테미스 2호 안에 K 라드큐브라고 해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만든 우주방사선 측정용 큐브 위성이 그 안에 탑재돼서 다음 달 5일 같이 발사가 됩니다.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굳이 일정 모멘텀을 앞두고서 내가 한 100% 수익을 보고 있는데 20% 정도 조정 나오는 거 견딜 수 있으셔야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 수익률을 누적으로 올려가면서 여러분들께 직접 함께 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스피어를 말씀드린 이후에 스피어가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스피어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간 이후에 어떤 상승을 보였는가? 횡보를 합니다. 하지만 박스권 하단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박스권을 그려갑니다. 한 달 동안 박스권을 그리다가 최근 3거래일 동안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차례로 그린광학입니다. 그린광학도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지속적으로 지켜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틀 동안 이곳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하다가 한번 강하게 상한가를 쳐주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얼마나 그릴지는 모르겠지만 박스권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이 박스권에서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박스권에서 횡보할 때는 거래량이 붙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는 이거 빠져나가는 거다. 갖고 있던 물량을 털어내고 간다. 우리도 같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기간 조정에 해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비츠론 엑스텍, 그린광학,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그 외의 우주항공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 기대감 저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박지은 파트너의 이노스페이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결국에는 정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다 비슷한 상승의 여지를 남긴 차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충분히 이 모멘텀에 대해서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 이번 뉴스는 단순하게 방문만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산업이 진짜 실제 통신 인프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책 테마에서 수주에서 실적 구조로도 넘어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테마이다. 여기서 제가 주목해야 될 모멘텀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스페이스 X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만남이 있었을 때 한국 부품, 국산화 수요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위성과 발사체 밸류체인에 대해서 확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모멘텀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탑픽 워낙에 옆에 허 대표님께서 많은 정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을 이미 상승하기 전 초기부터 다뤄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노스페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이 한국판 스페이스 X를 꿈꾸는 발사체 기업이다라고 제가 코멘트를 붙여봤는데요. 소형 위성 발사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글로벌 우주 산업이 이제는 국가 프로젝트를 넘어서 민간 발사 시장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스페이스 X 방문 모멘텀과 가장 연결고리가 가깝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또 정부 우주 정책 확대 수혜에서 가장 직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을 이제는 더 이상 이벤트가 아니라 산업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차트 함께 보시게 되시면 저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그리고 모멘텀 타는 종목들은 재료와 이슈와 차트의 구조적인 자리를 다 반영해 본다면 상장했던 자리의 시가, 종가를 기준으로 그 가격을 지지와 저항 가격대로 봅니다. 2만 원대에서 상장했던 종가를 만들어 주었고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전 고점을 도전해준 자리가 바로 지금의 가격 26,000원대, 26,600원대입니다. 고점을 달고 다시 한번 지금 자리를 조정 후에 지켜주는 가격이 이전에 상승 탄력을 가장 크게 주었었던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는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고점을 도전해줄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지금 가격부터 신규로 보실 분들은 우리가 모멘텀 체크한 다음에 24,000원부터 최근의 고점이 26,000원 위에까지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슈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 정책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 국민연금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상향. 자, 신규 자금이 유입될 섹터 어느 쪽으로 좀 보고 있는지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답. 역시나 제약 바이오 쪽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박지윤 파트너 반도체, 대형주, 금융 관련된 종목 섹터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허반석 파트너 네. 짧고 굵게 소개해 주시죠. 제약바이오 섹터가 코스닥 지수 안에서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엔 연기금은 가장 많이 비어있는 빈집부터 빠르게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빈집이 어디냐?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는 무언가 기술 수출이나 아주 큰 한방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파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죠.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벌써 직전 고점 근처까지 빠르게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150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 안에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GI 이노베이션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AMD 바이오 그리고 그 제약바이오가 아니지만 우리 기술 투자까지도 뒤에다 하나 넣어놓은 이유는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종목들 안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 종목들은 연기금이 매수의 타겟이 될 수 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 연기금의 연속적인 매수 종목들 나도 같이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지은 파트너. 일단 반도체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대형주와 금융 쪽도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저라면 이제 날아가는 거 되게 씩씩하게 잡아가지고 다 네. 수익을 내겠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 연기금의 경우에는 테마주는 안 삽니다. 이제 대형주, 분산 그리고 또 정책 친화로 들어가는 산업을 통째로 사는 편인데요. 그리고 또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싶은 이유가 국민연금은 한 번 사고 끝이 아니라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게 되는 자금입니다. 이 목표 비중이 올라가게 되면 기준 비중이 목표치보다 낮아지는 순간마다 리밸런싱 매수가 발생하게 되고요. 시장이 또 크게 흔들릴 때는 싸졌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오히려 매수가 강화되면서 시장의 하단을 받치는 그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매수 포지션을 담당하는 게 또 연기금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일단 유입 가능성이 높은 섹터는요. 당연히 반도체 쪽에서는 지수 견인하고 있는 삼전닉스 쪽이죠. 추세 안정 역할을 하면서도 지금 시장의 내러티브 자체가 AI 메모리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전 하이닉스는 기본적인 구조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배당형 금융주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연금은 변동성을 낮추는 축이 필요하고요. 금융주는 정책주와 연결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궁합이 좋은 구조이기도 하기 때문에 리밸런싱의 단골 수혜주다. 라고 설명하고 싶고요. 전책 연동 산업재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프라 그리고 또 로봇, 방산 쪽을 꼽았는데 정책으로는 계속 예산과 산업이 진행되고 있는 산업이고 방산 쪽에는 대표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 로템 이렇게 국방 수출 정책 집행이 실제로 실적이 나는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프라 쪽은 당연하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로봇은 더 이상 이제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비중이 올라갈 수 있다. 삼성이 투자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또 SPG 이런 종목들 집중적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